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 5분 행복 습관입니다. 부제는 기적의 세로토닌 건강법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리타 히데오, 1948년 도쿄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호대학교 의과대학부 종합생물학 교수이자 세로토닌 도장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분은 특히 세로토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예쁘고 건강해지고 싶다. 작은 일에도 감정에 빠지지 않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집이나 직장에서 일을 손쉽게 처리하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우울하고 우중충한 기분이 아니라 항상 생기 있고 행복한 기분으로 살고 싶다. 당신의 이런 모든 소망과 희망이 아침 5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고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그 비밀은 햇빛에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 우리 뇌의 어느 신경에는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뇌 속의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세로토닌이라는 뇌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세로토닌, 우울증의 발병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요즘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어 몸도 마음도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뜨고 스트레스에 지쳐 주저앉지 않고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 버리면 세로토닌의 분비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중 활동 모드 시간대에도 좀처럼 몸과 마음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초조해지면 과식을 하거나 충동 구매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뇌 속의 세로토닌이 적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 그렇지만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로토닌 생활입니다. 햇볕을 쬐지 않는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햇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서 생물이 탄생한 이래 계속 생명을 키워주고 힘을 주고 번식하게 해왔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에게는 햇님은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물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눈을 떴을 때 잠에서 덜 깨서 멍한 상태에 머리가 아침 해를 쬐는 순간 맑아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실은 이 맑아지는 느낌은 단순히 기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분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햇님이 각성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면 왠지 우울한 기분이 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실감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햇볕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우리를 치료하고 빛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의 부조화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는 이 신기한 메커니즘의 비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열쇠를 쥔 것이 바로 뇌 내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세로토닌 신경 자체에는 햇볕으로 활성화한다는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햇볕은 우리의 뇌에 갖가지 영향을 주는데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시각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이 망막을 통해 들어간 빛의 자극은 우리가 강조하는 세로토닌 신경을 자극시켜줍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사이에 반드시 세로토닌 분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빛이 자극이 되어 세로토닌 신경에 전해짐으로써 세로토닌의 분비는 보다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한다 또는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뇌 속의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그만큼 뇌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이나 햇볕을 쬐지 않는 생활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한 심신의 부조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햇볕은 확실히 우리의 마음과 몸의 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휘하는 활동을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되뇌 피질을 각성시켜 의식의 레벨을 조절한다. 두 번째,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세 번째, 근육을 움직이게 한다. 네 번째, 통증의 감각을 억제한다. 다섯 번째,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 5가지입니다. 이렇듯 세로토닌 신경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나 내면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분도 고양되고,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결코 우연한 일도, 그렇다고 꼭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폭이 너무 크거나 끝없이 올라가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자기 기분을 컨트롤할 수 없어져 버려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에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과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신경에는 모든 점에서 꼭 맞는 밸런스를 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쾌락신경을 담당하는 도파민 신경의 폭주로는 의존증, 즉 중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또는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구매 의존증, 충동 구매 등이 있습니다. 한번 맛본 육회의 정서를 더욱더 계속 요구하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어져 버려서 결국에 따라서는 생활 자체가 파탄나 버리는 극단적인 육회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 과식과 거식을 반복하는 섭식 장애에도 도파민 신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의 폭주에 의해서 식욕을 컨트롤할 수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들 증상을 개선하는 열쇠는 세로토닌 신경에 있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도파민 신경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억제하고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 속에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이런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은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치료약으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실은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햇볕을 쬐일 것, 두 번째, 리듬 운동을 할 것, 세 번째, 근육을 사용하는 호흡을 할 것, 이 3가지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은 하루에 20분에서 30분입니다. 햇볕을 쬐다면 날씨와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역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떤 트레이닝에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장시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역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 햇볕을 쬐고 있는 사이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한 햇볕 쬐기의 방법은 엄밀하게 말하면 몸 전체로 쬐다기보다 햇볕을 본다는 개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방에 햇볕을 들이고 통근 시간을 이용해 될 수 있는 한 햇볕을 쬐도록 하는 등 작은 연구로 얼마든지 햇님 부족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 리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여기서 그것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보행, 씹기, 호흡입니다. 생명 활동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 운동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운동 외에도 리듬 운동으로는 워킹, 조깅, 댄스, 자전거 타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일도 하는 방법에 따라 리듬 운동이 됩니다. 가전제품의 기능은 날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하지만 청소나 빨래 등도 리듬 운동을 의식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면 충분한 세로토닌 트레이닝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한 호흡법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근을 사용한 호흡법입니다. 스님은 좌선할 때 이 호흡법을 합니다. 검도나 궁도 등 이러한 무도도 이 호흡법을 받아들이고 있고 요가나 태극권, 기공 등도 움직임 속에 복근 호흡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뇌 속의 행복신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실은 세로토닌 신경은 마음의 문제, 특히 행복감에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볕을 쬐었을 때가 아닐까요? 이 유쾌감이야말로 세로토닌 신경에 스위치가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집안의 형광등으로는 결코 이런 기분을 맛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빛인데도 햇님과 전등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빛의 밝기, 조도의 차이입니다. 전등의 빛은 기껏해야 100에서 250 럭스 정도입니다. 햇볕을 쬐을 때에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20에서 30분이 기준입니다. 그 이상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신경에 준비되어 있는 자기 억제 기능을 활성화해서 오히려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 레벨이 내려갑니다. 여름은 빛이 강해서 세로토닌 신경이 바로 흥분하기 때문에 단시간 쬐고 겨울의 빛은 약하기 때문에 오래 쬐는 등 빛의 강도에 따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쬐는 시간은 길어도 1시간 정도로 충분합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햇볕을 쬐을 때 유쾌한 감각이 나올 것입니다. 햇볕을 쬐서 힘이 난다,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그 상황이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피로감,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반대로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이 억제되기 시작한 것이니 바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눈의 망막에 빛의 자극을 주는 것으로 활성화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커튼을 열어 실내에 햇볕을 들이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 나가 있어도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가려버리면 세로토닌 신경을 위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보다도 먼저 방의 커튼을 열고 햇볕을 방 안으로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방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거실이나 마루로 나가거나 그도 안되면 마당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올라간 세로토닌 신경의 활동 레벨은 그 후에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햇볕을 쬐도 효과가 있지만 각성 단계에 한꺼번에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역시 아침이 최고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침이라고 해도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늦게 일어난 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눈을 뜬 타이밍에 햇볕을 쬐면 마음과 몸에 각성 스위치가 들어가 쾌적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의 장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로토닌의 원료를 식사를 통해 얻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씹기라는 리듬 운동에 의해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은 체내에서는 합성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하루의 식사에서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약이나 보조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열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값싼 보조식품에는 의존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식사에서는 필요한 양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없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씹는다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아침 식사에서 세로토닌의 원료를 섭취하며 씹기 운동으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중의 의미에서 세로토닌 신경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침해를 쬐며 꼭꼭 씹어 먹으면 세로토닌 신경에는 더없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로토닌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트립토판, 비타민 B6, 탄수화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들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식재료는 바나나입니다. 비타민 B6는 꽁치나 정어리, 고등어, 도미, 멸치, 참치 등의 어류, 그리고 메가나 현미, 콩, 생강, 마늘, 고추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류에도 비타민 B6를 포함한 것이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일단 잘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20에서 30분에 걸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아침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딱딱한 것을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한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나 비타민 B6, 탄수화물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식재료 중에서 씹는 맛이 있는 딱딱한 것, 예를 들어 현미, 우엉, 견과류, 호두, 콩조림, 땅콩, 캐슈넛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한층 더 세로토닌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신경은 리듬 운동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리듬 운동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들리지만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보행이나 씹기, 호흡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상 매일 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을 들 수 있습니다. 리듬 운동에는 스포츠로서의 운동뿐만 아니라 리듬을 의식한 일상 동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적지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계속하는 것, 자기가 해서 즐거운 것, 생활 속에서 하기 쉬운 것이라면 오래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맞는 리듬 운동을 고르도록 합시다. 세로토닌 신경은 운동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만에 활성화가 시작되어
통상 20분에서 30분 만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듬 운동은 15분 정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었다는 기준은 의식에서 유쾌한 느낌입니다. 20에서 30분 리듬 운동을 하면 이 유쾌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리듬 운동을 마치라는 신호입니다. 리듬 운동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하는 데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나 신문을 보면서 운동에서는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효과는 약해집니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동 이외의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운동하고 있다. 이것을 단단히 의식하십시오. 예외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운동은 괜찮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뇌에 작용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겨우 20에서 30분, 세로토닌 신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가벼운 리듬 운동은 걷기입니다. 통근, 통학, 쇼핑 등 걷는 것은 누구나 매일 하고 있는 일이죠. 또 건강을 위해 워킹을 하는 산책이 매일 일과라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한 걷기 방법에는 약간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걷는다는 운동 그 자체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힘이 들수록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뛰는 겁니다. 되도록 같은 코스를 걷고 뛴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평소와 다른 코스를 택하면 익숙치 않은 풍경 같은 것에 눈길이 가버려 걷기, 뛰기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의식의 집중입니다. 같은 코스라면 걷기나 뛰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리듬 운동의 하나입니다. 페달이 너무 가벼우면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빨리 접거나 기아를 무겁게 하거나 해서 달려봅시다.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수영은 리듬 운동과 호흡법이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로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데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물에 빠지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잡념이 생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전신 운동인 수영은 그만큼 빨리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20에서 30분을 기준으로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풀에서 나오면 기분 좋은 유쾌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사지, 즉 가벼운 스킨십에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마사지를 하는 쪽에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끔은 누군가를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아로나 테라피나 목욕도 세로토닌에 영향을 줍니다. 집안일 또한 리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루를 걸레질 한다든지 창문을 닦는다든지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 등 리듬으로 의식해서 하면 언제든지 리듬 운동이 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동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통근이나 통학을 할 때 지금까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간 구간을 한 정거장 정도 걸어서 가보거나 역이나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쓰지 않고 계단을 이용합니다. 배를 움직이는 복식 호흡이라도 복근을 사용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근 호흡의 가장 큰 포인트는
복근을 사용해서 숨을 내뿜을 때까지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근 호흡법입니다. 하복부 근처에 의식을 집중한다. 서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됩니다. 등 근육을 뻗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숨을 들이킬 때는 코로 들이키고 복근에 힘을 빼며 폐 속에 자연스럽게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다. 다시 복근을 짜며 숨을 내뱉는다. 내뱉는 시간은 들이킬 때 1.5에서 2배 정도 길이가 되도록 한다. 이것을 5에서 30분 반복한다. 현대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시대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진 것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잘 되고 싶다라는 기분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척도를 타인에게 두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도파민 신경이 폭주했을 때 찾아오는 쾌락의 정서의 무서움과 같습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나 쾌락을 충족시킴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도 진짜 행복감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로토닌 신경의 역할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불쾌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되어 있으면 이 불쾌감을 조정해서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 버리면 스트레스를 흘려버릴 수 없게 됩니다. 우울증 상태인 사람들은 흘려보낸다는 일이 불가능해서 언제까지나 감정을 쌓아두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또 자폐층의 경우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기뻐서 언제까지나 흥분해 있거나 계속 끙끙 고민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신경이 단련되어 있는 사람은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감정을 일체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극이 들어오면 또 반응해서 흘려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 흐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 끝내는 썩어버립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흘려버릴 수 없으면 병이 되거나 행복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흘려버리지 못하는 후회나 집착의 마음은 화가 되고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때만 살아갑니다. 우는가 싶더니 조금 있으면 웃고 또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마음에 행복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